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예. 오늘은 지금 킹세나 11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가 전답, 임야, 토지 투자하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이야기 했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통상 늘상 저희가 협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걸 먼저 선과 후를 가려야겠죠.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를 따져봤을 때 그런 것들이죠. 주택이나 빌라 아니면 상가 이런 거. 정 안 되면 아파트라도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 토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첫 번째 소액 소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는 솔직히 좀 있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늘 협회장님께서 투자를 했을 때 방식이 그런 거 협회장님 똑같아요. 방식이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 경매 물건을 봐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자동차 투자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물론 저도 해본 적 있지만 투자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사서 적당히 고쳐서 바로 중고 매매상에게 파는 거. 그러면 잘하면은 건당 2, 300씩은 떨어지는 거. 한 달 월급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땅은 약간 틀려. 토지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토지 투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토지 투자는 목돈이 좀 들어간다. 목돈.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반해 두 번째로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겠죠? 황금성이 떨어져서 내가 투자 대비 나한테 거둬들인 그 수익이 낮는 거야. 낮아. 거의 없거나. 그래서 토지 투자를 처음에 저희가 권유를 잘 안 해요. 왜?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적이야.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 1, 2억 이내의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굳이 땅을 사서 그 땅을 오래도록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장기 보유해야 돼. 토지는. 장기 보유를 한다면은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부자들 특히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생각 안 나세요? 그 사람들 툭 하면 나오는 게 뭐야? 옛날에 사는 땅, 어디에 엄청난 대규모의 땅이 있었고, 아무튼 땅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경기 변동이 좀 심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불과 이제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뉴타운. 우리 지금 한 10년도 넘었구나. 노무현 정부 때. 응?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서울시장이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분이었잖아. 근데 그분은 서로 당이 틀리잖아.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 부동산이 막 뛰어오르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규제를 많이 했죠. 지금 문재인 정부 어때요? 역시 규제 정책이죠. 근데 지금은 서울시장이 박원순 같은 민주당에. 그때는 서로 다른 당인 한나라당에 MB께서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MB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분이 뭐 했던 분이야? 토목건설회사 사장 출신이야. 토목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때려붙고 짓는 걸 잘하는 거지. 그쪽에 특화된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계천을 복원을 했죠. 생돈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나 이런 건 보기 좋죠. 하지만 거기에 흐르는 물은 어때요? 끓어서 쓰거든. 원래 천이라는 게 어때? 시냇물, 천, 하천 이런 게 어때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청계천은 복원을 하면서 그걸 꺾고 양수 작업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흘려보내는 방식이야. 지금 청계천 복원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생돈이 좀 들어가죠. 뭐 전기료만. 깨끗했어요. 네? 엄청 깨끗했어요. 네, 물은 깨끗해요. 가보셨죠? 경치는 좋아졌어. 예전에 청계천 어땠어요? 신난해서 다 덮어가, 지금 우리 양동 복개된 것처럼 복개돼가지고 굉장히 신난했어. 그리고 그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런 뭐 시설들이 있었죠. 뭐 상가들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좀 심란했지. 그런데 그거를 다 타서 복원을 하면서 그 경치나 외관상으로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또 MB 때 뭐 했어요?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뉴타운이란 걸 했잖아. 뉴타운이 원래 뭐예요, 그게? 재건축이거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하면 어때요? 말이 용어가 좀 폼이 안 나잖아. 근데 뉴타운 하면 어때? 폼 나죠? 폼 나는 단어지. 단어 선정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전 25개 구를 들썩들썩 얘기했지. 전부 다 뭐 뉴타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놓고 결국은 어땠어? 한 개 몇 구가 안 돼. 몇 개가 안 되는 거야. 25개 거의 다 한다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게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 자기 서울시만 돈으로는 안 되지. 정부의 그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뉴타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을 하지만 한편 지자체장인 우리나라 제일 큰 지자체인 서울시에서는 그 지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가 있었어요? 혁신도시. 지금 어디 있어? 광주 전남에. 나주에 있잖아. 나주 혁신도시. 세종시. 그런 것들이죠. 이 혁신도시란 거. 전부 다 서울의 중앙에만 몰려있던 그 어떤 정부의 그 공공시설, 공공사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거죠. 그게 나주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나주 혁신도시에는 가장 큰 게 한전이 내려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한 거지. 왜? 중앙 집권적인 그 모든 것이 서울로만 몰려있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야, 이걸 분권화 시켜서 지방도 발전을 좀 시켜야겠다는 큰 구상이 계셨어요. 계획은 좋아. 하지만 문제가 뭐였어? 혁신도시에. 거기 땅값이 난리를 쳤잖아.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나주도. 지금도 현재 그렇죠. 굉장히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했는데 어땠어요? 지금 현재. 공실이 많지. 네, 상가고 뭐고 공실이 많잖아. 그래 어떻게 돼요? 힘들지. 건물주들이 경매에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혁신도시 물건 간간히 나와. 또 어디 있어요? 전남에. 목포 사막 신도시. 사막 신도시라고인가 그걸? 하여튼 그 사막지구 거기. 남학인가? 법원 앞에 거기. 목포 시청 근처인가? 법원 근처인가? 거기도 그러죠. 거기도 굉장히 어때요? 지금 그 공실이 많아 상가들이. 그래서 경매 나온 건들이 건건이 나와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 중앙에 집권되어 있는 어떤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냄으로써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그림은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아마추어적인 사고지. 왜? 땅값이 이렇게 춤을 출 줄 몰랐거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은 뭐야?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규제하는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표는 어때? 표는 안 찍어져.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땠어?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고, 박근혜 때는 어땠어요? 최경환이나 우리 부총리, 경제부총리께서, 야,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어땠어요? 막 풀어줬지. 대출을 굉장히 완화시켜줬죠.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거의. 이 집을 담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때? 하우스 푸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거지. 결국에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매체를 샀다가, 그게
순환이 안 돼버리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 근데 쉽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결코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투자는 잘 안 해. 예.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나중에 뒤따라가는 우리 일반인들은 어때요? 그런 데서 이제 피를 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죠. 굉장히 심하게 규제하는 편이죠. 이전 정부에 비하면.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가느냐? 그렇진 않아. 왜? 지금 또 풀고 있잖아. SOC 사업을 사실 문재인 정부도 안 한다고 2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경기 부양책에 가장 좋은 게 SOC 사업만 한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지. 근데 그거에 관련된 게 사실은 이 토지야. 땅 투자. 아시겠죠? 방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경기 변동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주만 아까 예를 들어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나주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처음에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버텼어. 왜? 혁신도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땅값이 쑥 올랐다가 좋았다가 땅값이 푹 꺼졌어. 왜? 그때는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정도만 듣고 아무것도 개발을 안 한 상태니까 땅만 샀단 말이야. 대출 막 이빨에 껴서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몇 개월을 못 버티는 거야. 사실은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당시에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진짜 백지화 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어때? 나는 야 이걸 언제까지 이런 이자를 물어야 돼? 에? 자기 월급이 이상 버금가는 그런 이자를 못 본 물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결국 내놓게 되는 거죠. 헐값에. 그러다가 다시 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 두둑한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지. 버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은 토지인 거야.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때요? 조금만 소액이라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라도 투자가 가능했어요. 근데 갈수록 사실은 소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더 커야 되고 큰 금액으로 좀 큰 땅을 사야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개발 시대를 잘 타고 장기간 또 교육을 하면서 개발 시대를 잘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